수행기사가 가져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핵심을 딱 집어주시니까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. 수행기사를 바라는 이미지나 인재상이 있긴 하구나. 자기 커리어를 유지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함께 직접 일자리를 매칭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어요. 취업 그 이후도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또 만들었으니까요.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생각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되게 과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야겠더라고요. 물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웃으면서 이제 VIP랑 얘기도 좀 나누고 이럴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. 너무 무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. 저는 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친밀한 관계를 지향하시는 게 좋다. 근데 너무 그렇다고 막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갈 필요는 없죠. 특히 또 사택기사 하고 있기도 하니까. 근데 딱 선을 지키는 관계가 제가 봤을 때 가장 베스트다. 네, 그것도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선을 잘 지키는 게 베테랑인 것 같습니다. 수행기사 일의 장점은 뭐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가요?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워라벨인 것 같습니다. 근무 시간이 길지만 그만큼 저의 시간이 정말 많이 남거든요. 그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운동을 되게 좋아해서 그 시간 활용해서 운동을 하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면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업무 좀 역량을 좀 많이 늘린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.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어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으니까 제가 뭐 추천만 드리겠습니다. 책도 근데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. 어느 정도의 교양을 좀 갖추는 게 아무래도 그런 VIP들이 원하는 인물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으로 이제 넓힐 수 있고요. 갈 수 있는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외국인 임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풀이 넓어지죠. 지원할 수 있는.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영어든 뭐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수행기사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스펙이 됩니다. 경쟁력이 됩니다. 다른 기사에 비해서. 이득을 좀 많이 본 편인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영어를 엄청 잘하진 않거든요. 그냥 의사소통만 되는 정도? 제가 컴프리스에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. 근데 사실 가서 막상 미국인 분들이랑 많은 소통을 또 하진 않아요. 정말 필요할 때는 게스트 분이 뭐 오셔가지고 제가 모셔야 되거나 이럴 텐데 큰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. 어디로 가시는지 불편하신 건 없는지 뭐 이런 거.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한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배우시면 3개월 안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. 쉽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지 그 노하우 같은 게 있어요? 제가 원래는 진짜 어렸을 때는 사실은 통역사를 해보고 싶었어요. 공부 생각보다 잘해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. 돈도 별로 없었고 공부도 그 정도로 잘하는 건 또 아니었어요. 제가 통번역 대학원 입학 설명회는 몇 번 갔다 왔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관심은 많이 있었습니다. 어렸을 때 영어는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잘하지 못해도 영어 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어서 영어권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오고 하면서 계속 혼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. 사실 영어 과외도 한 적 있었거든요. 영어 학원에 들어간 적 있었습니다. 영어를 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수행기사 시장에서는 되게 강력한 스펙이 되거든요. 아무래도 별로 없으시니까. 영어가 필요한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.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잖아요. 회화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수행기사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게 돼서 독서를 민 거랑 비슷해요. 그것도 이미지를 위해서 민 거였거든요.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책 말고 다른 취미가 있는데 굳이 책을 민 건 전략을 위해서죠. 제가 실제로 전전에 모셨던 분의 경우 그때 처음 써본 사실 전략이었는데 검사 출신이시고 이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한 30분씩만 뵈고 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어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저희 직업이라는 게 꼭 1년 정도 있으면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고민하다가 출근 퇴근하실 때는 일단 마주치니까 제가 읽는 책을 이렇게 그분 시야의 한 구석에 닿게 읽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구석에 닿을 것 같은 그 애매한 위치에다가 항상 두었거든요. 그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뭐 별 기대는 안 했었는데 재계약하는 시점에서 인사팀 그 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유 실장님 하면서 이렇게 딱 오시는데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책도 많이 읽으신다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당연히 재계약이 됐는데 그때 느꼈습니다. 이게 통했구나. 책 읽는 모습 단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는데 시야에 한 구석에 두는 것만으로도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제 증명된 거잖아요.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VIP 분들은 안 보시는 것 같으면서 다 아세요. 다른 데서 얘기한 것도 이렇게 돌아서 와요. 모르시는 것 같고 관심 없으신 것 같지만 회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 알고 계시는 게 있다. 항상 말 조심하고 행동 거지 조심하고 이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
컨설팅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저한테 보내주셨던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이렇게 해줬잖아요. 진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, 사실은. 자기소개서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. 아, 그렇죠. 확실히 나아졌죠. 전 거랑 나중 거랑 비교했을 때. 네 맞아요.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. 수행기사가 가져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? 그거를 핵심을 딱 집어주시니까 그거에 토대로 맞게 작성을 하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. 그 면접도 사실 그 모의 면접도 봤잖아요. 제가 지적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사소한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도 사소한 걸 많이 얘기하거든요. 그 이미지를 해야 되니까 막 몸 좋은 사람이 누가 봐도 약간 의기소침한 느낌, 뭐 바이브 그런 느낌이 되게 커가지고 아 그게 제가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많이 했죠. 기억나요. 아무래도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꾸겨진 게 펴지는 느낌? 자신감이 좀 자신감. 생긴 것 같아요. 네, 그런 목소리에도 부분에서는 자신감이 좀 네. 생겼고.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. 아니 그리고 이력서 막 100통 넘게 넣어도 안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확 오면은 아 기분 좋잖아요. 대부분 이제 골라서 간다는 경험을 잘 못 하잖아요. 감지덕지하면서 가가지고 면접 때도 아 역시 잘 부탁드립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럴 필요 없죠. 그러면 안 되기도 하고 차라리 좀 당당하고. 처음에 이거 썼을 때 한두 개 이제 바로 붙었을 때는 이게 우연인가 싶었어요. 근데 그 이후에 또 썼는데 쓸 때마다 붙는 건 아니지만 100대 1보다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붙더라고요. 아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. 수행기사를 바라는 이미지나 인재상이 있긴 하구나. 뭐 알려진 바가 없잖아요. 수행기사는 되게 비밀리 뭐 이렇게 좀 약간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죠. 현업에서 계시는 형님한테 이제 받다 보니 그런 도움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처음에 컨설팅 비용 30만 원 내라고 했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? 비싸다고 생각했나요? 안 했나요? 저 그거 솔직히 내기까지 3개월 걸렸어요. 네? 고민을 한 게 네. 이거 받아볼까를 3개월 동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3개월을 고민했다. 아, 오케이. 근데 아 왜 이제 받았을까? 받고 나서는 그냥 빨리 할 걸 그냥. 그렇죠. 취업 준비생들 기준에는 접근 금액이 아닌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100%거든요. 지금도 사실 100%잖아요. 아니 아무리 못해도 실수령액 400부터 시작하는 직업에 100% 취업하게 해주는데 30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이 생각도 들긴 하는데 사회적 인식을 업시키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게 제 목표다 보니까 금액은 딱히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원하시는 게 직접 취업뿐만이 아니라 커리어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관건이잖아요. 저희 그걸 위한 서비스를 추가로 사실 더 오픈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. 저도 취업 준비할 당시에 이제 컨설팅 받으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저의 처우를 계속해서 이제 올려갈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. 그런 부분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? VIP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지 않습니까? 스케줄표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. 예, 뭐 거기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뭐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그걸 제가 작성해서 매 달마다 이제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런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또 그걸 기록을 남겨두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잘하고 계시네요. 좋습니다. 지금 그럼 가장 어떤 고민되는 점? 가장 고민되는 건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거죠. 이제 1년 계약으로 해서 매 1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.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죠. 네. 사실 이런 고민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. 아무래도 90% 이상이 이제 비정규직인 업종이다 보니까 자기 커리어를 유지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커리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함께 직접 일자리를 매칭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었어요. 자, 현택 씨도 그러면 관심 있으시면 한번 네네. 추가 교육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커리어를 유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취업 그 이후도 관리해드리는 서비스를 또 만들었으니까요.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현택 씨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? 저도 이전에 구독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하기 직전에는 이게 과연 진짜 정말 도움이 될까?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. 막상 해보니까 진짜 그게 값어치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그 받아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현택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